한국효문화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효 퀴즈 대회.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사랑해요 올림픽 MC 금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랑해요 올림벨은 온 가족이 함께 효에 관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퀴즈 대회는 각 가정에서 스마트 퀴즈 플랫폼 땡기지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줌으로도 화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희 모습 잘 보이시고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그쵸?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은 바로 응원상의 기초가 된다는 점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뽑겠습니다. 앞서 지금 전해드렸지만 네. 제가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푸짐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가장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오늘의 대회 진행 방식,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총 30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객관식, OX,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동점이 되면요, 먼저 입력한 사람이 더 높은 순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정답 알고 계신다면 빨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빨리 응답하는 게 점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응답한 정답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답을 수정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탈자나 띄어쓰기에 오차가 있으면 오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정답을 입력하실 때는요, 공백 없이,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주관식은. 네, 띄어쓰기 없이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 퀴즈 대회.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한국효문화진흥원 문용훈 원장님 대회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 퀴즈 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효이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재치있게 풀어보는 효문화 퀴즈 대회입니다. 참가 가족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시어 효 올림픽을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효문화 가족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효는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 퀴즈 대회를 시작합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재치 있게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첫 번째 문제 주시죠. 3, 2, 1. 자, 우리나라에서 고대 조상 숭배 흔적을 지석묘, 고인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첫 번째 문제를 OX로 드리고 있습니다. OX 바로 골라서 네. 딱 찍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고심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대 조상 숭배의 흔적을 지성묘에서 찾아볼 수 있어 맞추고 틀리면 X. 자, 시간 다 됐고요. 그러면은 정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제1전시체험관에 가시면은 만나실 수 있고요. 역시 효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효라고
부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조상들을 모시던 문화는 아주 예전부터 우리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셨으면 어렵지 않을 문제입니다. 자, 기출 문제들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죠? 두 번째 문제 주시죠. 한국효문화진흥원 캐릭터와 그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지문이 좀 깁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보기를 그래도 친절하게 예. 네 개를 드렸습니다. 까마귀, 청개구리, 가물치, 양 이렇게 있는데 상식으로 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도 좀 유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효문화진흥원 캐릭터와 그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오붓하게 둘러앉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회잖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무치, 가물치입니다. 네. 어미가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보살피느라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면 새끼들이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 희생하는 설화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 기출 문제 잘 보고 오신 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네. 아마 요거다 하고 바로 찍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 총 30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니까 아직 정답을 맞히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서 또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열심히 화이팅해서 풀어주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번에도 기출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고요. 문제 주시죠. 자, 세 번째 문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효문화체험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보기 가운데 1번 효 이해실, 2번 효 행동실, 3번 효 느낌실, 4번 효 나눔실. 이거 어려워요. 지금 다 정답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잘 아니셨다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많은 분께서 정답 맞춰주고 계시고 아까 뒤에서 또 열심히 춤추는 제가 아이도 봤는데 네. 흥겨운 시간 갖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네, 2번 효행동실입니다. 효행동실. 네, 효문화체험관이 이 5개의 체험관으로 효이해실, 느낌실, 공감실, 실천실, 나눔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었네요. 네, 행동실이 아니라 네. 실천실이었습니다. 그렇죠. 효를 실천한다고 하지 뭔가 효를 행동한다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고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동물의 효를 빗댄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1번 오조사정, 2번 자문포혈, 3번 지독지정, 4번 자오반포. 야, 이게 일단 저는 한자 나오면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이 가운데서 동물의 효를 빗댄 사자성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저기서 열심히 춤을 추고 앞에서 아버지가 풀고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거겠죠. 시강이라고 하죠. 완전 시선 강탈이에요. 저기 응원 사항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문제가 아무래도 좀 사자성어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뭔가 한자가 나오면 어렵기도 하고 사자성어 쓸 일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시면은 더 쉽게 푸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 정답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2번 자문포혈이었습니다. 정답 자문포혈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해요 울림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효를 잘 알고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자, 어린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은 김구 선생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어린이라는 단어, 지금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근대 이전까지 아예 없던 말이라고 해요. 네. 과연 어린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김구 선생이 맞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김구 선생님,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가족분들께서는 금방 또 정답을 맞히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죠.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 만든 단어였는데, 자, 이 5번째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5문제 풀어보시면서 아니 지금 너무 아이들이 달리고 있어서 30문제가 됐을 때는 아마 너무 지치지 않을까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좀 응원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서 풀어주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네요. 문제 주시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8조 효문화진흥원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도 또 보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이렇게 객관식인 만큼 보기를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법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막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일단 좀 안 보고 싶거든요. 저도요. 어떠세요? 저도 네. 법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딱딱하고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정답을 맞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4번.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 자격증 발행입니다. 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효문화진흥원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번부터 7호까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기출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바로 요거지 하고서 정답 바로 딱딱딱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그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동점이 나오더라도, 점수가 똑같더라도요, 정답을 빨리 눌러주신 분이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초 차이로 5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또 막 이렇게 쭉 떨어지면 너무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서운하잖아요. 네, 힘내주시고요. 조금 더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수정할 수가 없다는 점. 네. 네, 정확하게 신속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맹자의 사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네. 또 어렵습니다. 1번 측은지심, 2번 수호지심, 3번 사양지심, 4번 시비지심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이 가운데 맹자의 사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초가 남은 상황인데요. 이 고등학교 때 저는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제가 좀 교육 과정이 갈리면서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MZ 세대입니다. 제가 살짝 벗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사양지심. 네. 겸에서 우러나는 사양하는 마음입니다. 네, 예에서 우러나는 사양 마음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여러분께서 뭐 틀리셨다고 해도 이거는 뭐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고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속으로 풀어봤는데 네. 맞추셨어요? 아니, 전 못 맞췄어요. 일단 틀렸나 봅니다. 저희 둘도 지금 배워갑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고요. 다음 8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법률입니다. 네.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번.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번.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번.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법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만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미 기출문제 공부하셨으면 또 안 네. 어려우셨을 수도 있죠.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 가족들과 합심하면서 푼다면 정말 쉽게 맞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부모 네.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친인척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옆에 네. 살짝살짝 보고 줌을 통해서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쾌재를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느 분이시죠? 지금 제가 아이디가 잘 보이지 감사팀은 지금 뒤에서 거의 열정적인 너무 응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저기 왠지 BGM이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딱 깔아놓고 지금 계속 응원하는 느낌이에요. 네네. 되십니다. 그리고 저기 분홍색이 어머니 좀 제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또 열심히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페이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쭉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쵸. 자, 요번 문제 법이라서 저희만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 민법 777조를 알아야 하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네. 많은 팀이 맞추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문제 풀어보기 전에요. 우리 줌에 이 가족들 지금 이렇게 보고 우리 영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참여해주신 가족분들 분위기 한번 알아보면서 난이도는 어떤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 주셨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떤 팀부터 만나볼까요? 지금 실천해요 팀 들리십니까? 실천해요 팀? 지금 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실천해요 팀 반갑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엄마, 아빠, 아이들 둘입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둘 이렇게 지금 네 가족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실천해요. 저희 오늘 이 퀴즈쇼 취지에 알맞는 그런 네. 팀명을 정해주셨습니다. 실천해요 팀 만약에 1등을 하신다면 5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벌써 흐뭇하시죠? 네.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누가 얘기할까? 도윤이가 얘기할까? 도윤이가 얘기해. 50만 원을 받는다면 뭐 할 거야? 뭐 할까? 친척이랑 같이 외식하고 싶어요. 친척과 함께 오, 외식을 하겠다. 뭔가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네네.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윤이가 얘기해.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 아버님이 자꾸 네. 아들에게 계속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예전에 효문화진흥원에 가봤는데 그런 걸 문제 같은 거 해보다 보니 재밌어서요. 예전에 효문화진흥원에 또 방문을 했다가 오늘 뜻깊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천해요 팀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1등을 향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해서 실천해요 팀 먼저 만났습니다. 자, 저도 한 팀 이렇게 해서 보이는 팀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어느 팀을 만나볼까요? 자, 흥흥 패밀리 연결이 됐나요? 팀명부터 흥이 넘칩니다. 흥 네, 흥흥 패밀리. 어디 계십니까? 하나, 안녕.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이틀이요. 지금 들어. 네, 자, 반갑습니다. 가족 구성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딸 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딸들이 예쁘게 과일, 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까? 원래 항상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아, 집에 늘 저렇게 구축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 문제 난이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때요? 반반입니다. 아, 반반입니다. 네 분이 모여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나요? 네, 일을 하면서 틈틈이 저녁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 기출 문제 거짓말을 공부하셨는데 틀리셨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모두 쭉쭉쭉쭉 맞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네. 끝까지 힘내주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흥흥 패밀리까지 이렇게 해서 만나봤고요. 진짜 힘 넘치네요.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괜히 좋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네, 한 팀 더 만나보시죠. 쭉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 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고 보이신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 팀. 우리는 하나. 네, 안녕하세요. 원, 투, 쓰리. 우리는 하나. 아자, 화이팅! 아자 화이팅! 가족 구호도 또 이렇게 멋지게 딱 정해가지고 네네.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저렇게 또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응원하는 것까지 같이 준비를 아, 해주셨어요. 안내판을 읽어드려야죠. 한국교문화진흥원 짱, 짱! 우리는 하나 팀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했습니다. 아, 조금 하셨고,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효란 5글자로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효란, 뭐뭐뭐뭐뭐. 뭔가 어머니께 살짝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 사랑해입니다. 아, 가족 사랑해요. 네. 맞네요. 정말 가족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효란, 가족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떠세요? 1등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 지금 반타작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 팀마다 반타작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한타작을 했다면 다른 팀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것도 긍정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3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직 대회 갈 길이 좀 멉니다. 다 만나보고 네, 싶어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네, 서른 가족 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잠깐 우리 참가팀을 만나볼 기회가 있으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는 다시 문제에 집중해 주실 시간입니다.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9번째 문제고요. 문제 주시죠. 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네, 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수는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가 같다. 2번 공수는 평상시와 흉사시가 다르다. 3번 공수는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간다. 4번 공수는 두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4가지 보기를 드렸고요. 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수, 차수라고도 하는데요. 두 손을 어긋매 껴서 마주 잡는 걸 공수라고 합니다.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손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 다들 정답을 맞춰주셨길 바라면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2번. 네. 네. 평사시, 네, 남자는 왼손, 흉사시 오른손, 여자는 오른손, 흉사시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매번 큰절 올릴 때마다 손 순서가 헷갈리죠? 헷갈려요. 네. 이렇게 갑자기 공손해지죠? 네. 패배할 때랑 장례식에 종문에 갔을 때랑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많이들 헷갈리곤 하십니다. 네. 자, 헷갈림을 뒤로 하고 다들 맞추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안중근의 어머니이며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했고 안중근이 사형을 받자 항소하지 말라고 권했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진 조마리아의 본명은 조성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O일까요? X일까요? 2초 남았고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이 독립운동가분들 모두 다 너무나도 훌륭하지만요. 안중근 의사님이라는 접할 때마다 이 참 가슴을 울리는 뭉클하게 하는 이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수의를 직접 짜서 또 직접 싸서 이렇게 보내셨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 거기다가 먼저 죽는 것을 불효로 느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가슴에 딱 박히거든요. 네. 부끄럽게 사는 게 불효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째 문제고요.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유교의 성현들의 효의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유교의 성들의 효의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게 있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냐, 맹자냐, 중자냐, 주자냐. 네. 이거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운 것 같아요. 배우긴 했죠. 네.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참가하신 여러분께서도 예전의 기억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증자, 효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효는 축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할 만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면 늘 더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소소하지만 기본적이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네. 같은 이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사시는 동네 근처에서는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저희 걸음도 조금 더 예쁘게 걸으려고 하고 맞습니다. 주머니에 손도 안 넣으려고 하고 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2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다음의 사자성어 중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자성어 가운데 의미가 다른 하나가 있는 겁니다. 1번 풍수지감, 2번 마군지정, 3번 풍수지탄, 4번 풍목지비 이렇게 4개의 사자성어를 보기로 드렸는데요. 하나만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거를 찾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자 나오면서 저는 또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누르면 누를수록 조금 더 유리한 건데요.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망운지정입니다. 네. 1번, 3번, 4번은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이고요. 2번은 멀리 떠나온 자식이 부모님을 사모하여 그리는 정. 이걸 망운지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 멀리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은 같았는데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실 때 잘해야,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이럴서 나오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의 올림벨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뭔가 지금 살짝 제가 뜸을 들이니까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퀴즈를 한번 내드릴까 합니다. 돌발 문제입니다. 돌발 문제. 돌발 문제는 선착순으로 풉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땡기지 채팅창을 통해서 푸시면 돼요. 가장 빨리 정답을 적어주신 팀께 돌발 문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문제는요, 땡기즈 애플리케이션의 채팅창을 통해서 1등을 뽑습니다. 정답 화면을 적는 칸이 아니고요. 채팅창에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땡기즈 어플 채팅창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 주신 분 돌발 문제의 상품,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일단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연습을 한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채팅창에 돌발 문제다 보니 네. 돌발 이렇게 두 글자 바로 적어주실까요? 돌발. 돌발. 와, 쫙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돌발이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돌발 문제 드릴 건데요.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네. 보기에 번호만 적어주셔도 돼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사지선다형이고요.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4번 다 적게 되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적은 것만 유효합니다. 네, 뭐 1번 적어놓고 3번 적어놓고 4번 적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적은 것만 유효하니까 보기 번호 빠르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막 손가락이 되게 근질근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돌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1번 무촌, 2번 1촌, 3번 2촌, 4번 3촌. 네. 마음이 너무 급하셨어요. 지금 네. 빨리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 과연 몇 촌일까요? 자,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적으신 분이 계신데, 번호를 그냥 이렇게 해서 찍으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발표는 최종 순위 발표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무촌입니다. 네, 정답은 무촌입니다. 돌발 퀴즈상 저희가 수상은 잠시 후에 순위 발표할 때 오늘 마무리쯤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축하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자, 갑작스러운 돌발 문제였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돌발 문제겠죠? 너무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자.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문제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준비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째 문제 주시죠.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불효유삼의 불효의 세 가지 일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불효 유삼의 불효의 세 가지 일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효라고 하긴 힘든 일들이잖아요. 네, 불효 유삼에 속하지 않은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3, 2, 1.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부모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결혼하는 일. 이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결혼하는 일은 불효가 아니었네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다. 좀 쉽게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불효 유사면에 속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과는 뭐 사회상이나 시대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을 테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라 굳이 불효라고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다음 중 남자의 한복에만 있는 건 무엇입니까? 1번 저고리, 2번 조끼, 3번 버선, 4번 데님. 이렇게 네 가지 보기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가운데 남자의 한복에만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빠르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한복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문화잖아요. 네. 이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특히 중국이 동북공정 많이 한다는데 음, 더욱더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혀주고 사랑해. 자, 남자 한복에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발표합니다. 네, 정답은 4번 데님입니다. 남자의 한복 바지를 묶는 끔, 그래서 데님을 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전통 한복에서 여성 한복은 일반적으로 치마였기 때문에 데님을 달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한복 역시 우리 아름다운 전통 문화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15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효행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효의 달은 몇 월인가?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시스템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띄어쓰기 없이 정답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효의 달은 몇 월인지
아라비아 숫자로 띄어쓰기 없이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월일까요? 정답은 10월 그리고 10이라고 쓰신 분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10월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요. 사실 효는 1년 12달. 네, 그렇죠. 네. 우리 365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가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는 모두 이번 대회에 참여를 계기로 더욱더 효를 실천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제 지금 절반을 풀었습니다. 아, 벌써요? 오늘 5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가족분들도 만나서 에너지 저희가 또 받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만나보고 싶은데. 자, 일단은 문제 하나 더 풀고 나서 우리 가족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주실래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효행이 높아 해동중자로 불린 왕은 어느 왕일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효행이 높아 해동증자로 불린 왕은 1번 비류왕, 2번 의자왕, 3번 신무랑, 4번 병덕왕. 해동증자는 누구일까요? 비류왕, 의자왕, 신문왕, 병덕왕. 누구보다 빠르고 침착하게 정답을 또 골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함께 보겠습니다. 네, 2번 의자왕이었습니다. 이 정답 해석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전시관, 체험관들 있잖아요. 이 정말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이 대전 효문화진흥원 오늘 퀴즈쇼 끝나고 나서 이 골든벨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오늘 이 대회의 추억도 뭔가 살아나면서 또 다른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방문해 주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참여해주신 가족분들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저부터 한번 가족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코코네 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저희 예상이 맞았군요. 반려동물 이름인가요? 네. 코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코코 자랑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코는 착하고 귀엽고 예뻐요. 착하고 귀엽고 예쁘다. 강아지로서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네요. 우리 코코는 지금 어떻게 오늘 사랑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엄마. 엄마. 뿌리공원에서 휴문화 뿌리 축제를 한다는 걸 알고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오늘 지금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1등의 주인공 50만 원 획득하실 것 같으세요? 1등은 못할 것 표정이 또 같아요. 밝지가 않은데. 지금까지 난이도 어떠셨어요? 틀린 건 없었어요. 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모두 100% 정답률인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늦어서 만점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예. 들으셨죠? 저희가 새 가족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다들 반절만 맞추셨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코코네 집은 그렇다면 조금만 속도를 내서 이대로 마지막까지 쭉 다 맞춰주시면 네네. 1등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저희가 팀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려볼까요?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태태서 안녕하세요. 자, 태태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이름 하나씩 따온 건가요? 네, 맞아요. 이름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족 성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애는 장태희고요. 네. 둘째는 태성희, 막내는 서희, 그리고 태태서로 했습니다. 태성, 서희 반갑습니다. 그래서 태태서 이렇게 5인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부 얼마나? 공부 이번 주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번 주에 열심히 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네네. 싶은 게, 그 5가족이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 자랑, 우리 가족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첫째랑 둘째는 잘 먹어요. 잘 먹어서 아주 덩치가 좋습니다.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네, 건강의 네. 기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먹으면 또 부모님께서 그렇게 뿌듯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시죠? 네, 네. 그럼요. 잘 먹고 남은 문제도 잘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태태서팀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또 2가족 이렇게 함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문제 또 풀어봐야죠. 네,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17번째 문제입니다. 부모의 소중한 은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지금 이렇게 보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번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네. 2번 대방광불화 엄경. 아,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네네. 3번 법화경, 4번 반야신경. 이 불교는요, 분명히 다른 종교기도 하지만, 이 종교기도 하지만요, 예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전통 문화로도 볼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께서 불편하시다면 종교가 아니라 전통 문화와 가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문제 답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불설 대보무 불설대보 대보무 부모 은중경.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불설 대보 부모 은중경입니다. 아, 이거 발음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 경전은 하나도 모르지만요, 이 보기만 보고 찍었는데 저는 이번에 정답 맞췄습니다. 너무 어렵.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지극한 유심으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용릉에서 참배를 마치고 주변을 거닐다 이것이 솔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며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이로 깨물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짝벌레, 2번 통충이, 3번 풍뎅이, 4번 사막입니다. 네,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 송충이였습니다. 통충이. 그러니까 보기 중에 솔잎을 갉아먹을 만한 곤충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으니까요. 무당벌레나 풍뎅이, 사마귀는 솔잎을 먹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아,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 동점일 때 같은 문제의 네. 정답이라면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한테 어떻게 점수가 더 부여되는 거죠. 네네. 빠르고 신속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한국효문화진흥원 캐릭터 중 불효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효행의 역발상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를 쓰시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는 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캐릭터 명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 명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정답이 어떤 걸까요? 캐릭터를 잘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정답 함께 보겠습니다. 정답은 청이입니다. 청이. 이 네,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처럼 생전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뉘우치며 후회한다는 역발상에서 효를 접근을 하게 됐어요. 네, 어머님 말씀에 이 거꾸로 행동하던 개구리가 어머니 유언대로 물가에 묻어드리고 비가 오면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 봐 운다는 이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기억나시죠? 모두가 또 정답을 맞춰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 오륜 중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애가 있어야 한다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1번 부자유친, 2번 부부유별, 3번 장유유서, 4번 부무유신. 네, 이 삼강오륜이잖아요. 삼강과 그리고 오륜, 동양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부자유친입니다. 네. 부부유별은요, 남편과 아내가 분별이 있어야 하고요.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죠. 네, 부모유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네.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라 저도 조금 헷갈렸지만은 일단 저는 또 맞췄어요. 잘하셨네요. 어떻게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맞췄습니다. 어쨌든. 네, 한 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자, 오늘 총 30문제 준비했는데 이제 10문제 남았습니다. 3분의 1 딱 남았죠. 빠르게 달려가죠. 자, 문제 주시죠. 3, 2, 1. 다산을 상징하며 패백시와 제사상에 올라가며 자손번창을 의미하며 껴안고 있는 자세는 포용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캐릭터 효나는 무슨 나무인가? 네, 1번 밤나무, 2번 대추나무, 3번 감나무, 4번 잣나무.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네네. 패백과 제사상에 올라가는 나무 뭘까요? 할 때 어르신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 바지 가운데 하나 요거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대추나무입니다. 네, 아. 2번 대추나무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어머니들께서 좀 결혼하고 패백할 때 좀 많이들 받으셨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패백 때 대추 많이 던져주시고 네. 밤도 패백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던져주시는 과일이라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대추나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밤이 밤송이 안에 여러 밤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산과 자손번창의 의미가 있어서 더욱더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관식입니다. 오타 주의하시고요. 띄어쓰기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다음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 법은 아름다운 뿅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름다운 뒤에 괄호가 있었잖아요.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통문화유산. 그리고 제가 뿅이라고 해서 뭐야 저거 한 글자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전통문화유산입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유산 효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었고요. 네. 다음 문제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비전은 가정, 땡땡, 지역사회에서 효문화 실천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학교, 2번 동아리, 3번 일터, 4번 군대.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비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네,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들 정답 보내주고 계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비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효문화를 실천하는 지역사회에서 효문화 실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를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관식이고요. 역시나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오타 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신라 진평왕 때 원광 국사가 화랑에게 지켜야 할 세속오계 중 하나로서 효도로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네. 신라 진평왕 때 원광국사가 화랑에게 지켜야 할 세속 5개 가운데 하나로 효도로서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하는 사자성어 여러분께서 주관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효로서 부모를 섬긴다. 기억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타 없으시죠? 띄어쓰기 안 하셨죠?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사친이효입니다. 이효.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사자성어 문제라서. 네. 마지막을 향해 가는 만큼 다들 조금 어떠세요? 지치셨나요? 아까 우리 춤추던 아이 어디 가셨나요? 응원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다시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연결된 가족들 중에서 네. 한 2팀 정도만 또 만나서 우리가 파이팅도 좀 불어넣고 우리도 좀 기운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도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 다들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서달달 팀을 불러보겠습니다. 서달달 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렇게 또 반갑게 격하게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서달달. 제가 또 한번 살짝 유추를 해보면 서씨 집안에 뭔가 다 왔나 봐요. 설마 맞나요? 우리 서달달 팀이 직접 좀 소개를 제대로 해주실까요? 표준의 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네. 서씨의 달달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서씨의 달달한 매력을 보여주겠다. 우리 어머님 성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거 중요하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그럼 서이달달 정도로 애써지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서이달달. 서달달, 이달달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어떠셨어요? 많이 좀 맞추셨습니까? 제가 하나를 틀렸습니다. 서달달 팀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등이 돼서 50만 원의 상금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50만 원을 필요한데 실용적이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실용적이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것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달달한 사탕 달달한 매력 사랑해요. 서달달 팀 화이팅! 화이팅! 앞에 뭔가 라인과 네.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랩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어요. 화이팅입니다. 달달아. 어우, 귀까지 계속 맴도네요. 네, 한 팀 더. 저는 감사팀 한번 아까 처음부터 좀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텐션이 굉장히 높아서 네. 감사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 구성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1년 일려줬어요. 1년 일려준 가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따님만 참가를 하신 거고요. 네. 네. 아까 열심히 막 텐션 올려서 춤을 춰주셨는데 지금 잠깐 지치신 건지 앉아 계시네요? 체력을 아끼고 있어요. 마지막 열을 올린대요. 마지막 또 얼마 남지 않은 문제에 또 체력을 또 쏟아붓기 위해서 아주 실력하는 네. 중이고요. 작전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 아빠가 외국을 대표로 공부하셨나요? 예상 등수는 그럼 어떻게 나오실 것 같으세요?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아, 손가락을 잘못돼서 잘못 눌렀어요. 아버님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대표로 네. 잠깐 손가락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한 문제를 좀 아쉽게도 틀리셨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우리 따님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1등 5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팀 화이팅! 역시 텐션 넘쳐요. 네, 감사팀 반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족 만나봤는데요. 사실 진짜 다 만나보고 싶어요. 네. 고 만나는 팀마다 어찌나 좀 그 가족만의 좀 캐릭터가 네네. 할까요? 덕분에 유쾌한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족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25번째 문제입니다. 한국교문화진흥원이 2020년에 이어 2021년 대전광역시 자치구 및 공직유관단체 연속 1위를 차지한 평가 부문. 1번 성별 영향평가, 2번 단국대 청렴시책, 3번 환경 영향평가, 4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2년 연속 1위?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네네. 과연 어떤 부분에서 1위를 했을까요? 사실 어느 부분이든 1위를 했으면 이게 굉장한 건데. 축하할 일이죠. 네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반부패 청렴시책입니다. 한국교문화진흥원은요, 2020년, 2021년 연이어 대전광역시 자치구 및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1위. 대단합니다. 네. 교문화를 진행하기 위한 기관이니만큼 네. 깨끗하고 청렴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이렇게 놓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5문제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5문제 끝까지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없이, 오타 없이,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3, 2, 1.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에 있는 조선시대 건축물로 1989년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권희진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건물과 그에 소속된 건물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장소는 무엇인가? 주관식인 만큼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대전시 유형문화재예요, 또. 네. 이 장소는 과연 어디인지 권희진 선생님의 호를 아신다면 정답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 화면 함께 볼까요? 네, 정답은 유회당입니다. 네. 예, 부모를 간절히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늘 품고 싶다는 뜻을 지닌 유해는 중국 명나라 때 학자인 전목제의 명방불패 유이희인의 이라는 시에서 따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유해당이 또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네네. 네. 가족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다. 주말에 한번 시간 내셔서 유해당도 가시고요. 효문화진흥회, 진흥원, 그리고 소리공원도 한번 둘러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알찬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좋은 코스네요. 네. 자, 다음 문제 주관식입니다. 역시나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문제 주시죠. 3, 2, 1.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하는 효 이야기를 만화로 만든 웹툰의 이름을 쓰시오. 네. 효문화진흥원에서 만든 웹툰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또 웹툰 이런 거 좋아하니까 보다 쉽게 또 맞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맞힌 것 같다 하면 머리 위로 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자, 정답 힌트 드리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머리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바로 정답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효툰입니다. 그죠? 짧고 간결한 정답이에요. 한국의 웹툰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웹툰도 이 많은 분들께 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효툰이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길 기원하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캐릭터 중에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가 의미하는 어미가 늙어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새끼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구해주는 효 상징과 대전광역시 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개의 문제를 조금 풀어서야지 맞추실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뭐, 주류는 다양하게 나왔어요. 비둘기, 뭐, 닭다리, 끔, 목소리, 밀라치. 여기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자, 정답은 어떤 걸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까마귀 까치입니다. 네. 이 한국교문화진흥원은 캐릭터 중 반포지오를 나타내는 까미는 까마귀고요. 대전광역시의 상징새는 까치였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이번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까마귀는 휴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입니다. 대전시의 새가 까치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전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네. 아셔야죠. 대전 시티즌이라면 네.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네요. 네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9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1. 다음의 기념일을 잘못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린이날, 2번 어버이날, 3번 부부의 날, 4번 노인의 날. 지금 이 가운데 하나가 기념일에 잘못 연결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뭔가 보기를 보고 있는데 눈에 거슬려요. 이거 저게 아닌데. 네, 저게 아닌데. 평소에 이 피지오카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이잖아요. 잘못 연결된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 어버이날 5월 15일입니다. 네. 예전에 그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하나다. 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기념일은 또 다르죠. 기념일은 다르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째, 30문제 함께 푸시면서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 마지막 문제 꼭 이렇게 힘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특별히 한국토문화진흥원 문용훈 원장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셔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마지막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오늘 제가 2022년 제2회 사랑해요 울림벨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인사말 중에 효는 땡땡 사랑의 실천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빈칸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 오늘 행사 시작 때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인사말이 문제로 나왔어요. 주의 깊게 처음부터 쭉 집중을 하셨다면, 귀를 기울여 주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너무 떨리네요. 지금 다들 잘 열심히 적어 주셨으니까 역시나 오타 없이, 네. 띄어쓰기 없이 적어 주셨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이 시간 사랑해요 울림벨 네. 처음부터 집중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잘 풀 수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30문제, 3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순위 발표만 남아있거든요. 상관없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너무 지금 제가 다 막 손이 땀이 나는데. 자, 본격적인 순위 발표 전에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상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특별상으로 돌발 퀴즈도 앞서 이렇게 내드렸고요. 지금 막 전달이 됐습니다. 생방송이니만큼 네. 저희가 지금 막 받아봤는데요. 돌발 퀴즈상과 저희가 응원상을 발표할 텐데요. 자, 먼저 돌발 퀴즈상부터 좀 수상을 발표할까요? 특별상 돌발 퀴즈상. 네. 수상자는요. 지금 돌발 퀴즈상 다 같이 마지막 응원 한번 보여주실까요?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수상자는
준가스 가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준가스. 난리 났네요. 네, 저 앞쪽에 있어요. 네. 우리 아이 아이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주시네요. 네.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채팅방에 정답을 올려주셔서 돌발 퀴즈쇼의 돌발 퀴즈상은 우리 준가스 가족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응원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효문화진흥원에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1시간가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네. 특별상, 응원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팀입니다. 자, 3팀 쭉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것 같다. 마지막 한번 응원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이 흔들리고 난리 났네요. 자, 3팀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흐흥 패밀리, 최강준이, 효도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흥흥 패밀리, 최강준이, 효도예요. 이렇게 응원상 3팀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팀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격하게 응원을 해주셔서 네네. 저희 제작진이 오늘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별상 수상까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문제 누가 어떤 가족이 더 잘 풀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순위 발표 시간이에요. 긴장이 되면서 내가 1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 받으실 7가족, 우수상 받으실 2가족 한 팀을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장려상 받으실 7가족 그리고 우수상 받으실 가족 2가족인데 이 중에 한 팀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에 들어오신 오늘 참가팀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려상 받으실 가족분들은요, 보여주시죠. 네. 팝콘 가족, 창정, 좋은 세상, 최짱준이, 이준호, 복동이 가족, 감사까지 네. 이렇게 해서 장려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팀까지 총 7팀 네. 이렇게 장려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수상 받으실 2가족 네. 한 팀은 살짝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장려상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의 주인공은요? 어머나! 준가스 팀 그리고 EHA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시는 3위, 4위 네. 두 분이 공동 3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상 만나시게 됐죠.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준가스 팀은 오늘 겹경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돌발 퀴즈도 누구보다 빠르게 1등으로 보내주셔서 돌발 퀴즈상을 받아가셨는데 이렇게 우수상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2등 하신 팀 발표를 또 해주셔야죠. 2등 팀은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입니다. 네. 네.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의 주인공은요? 테테서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해팀이죠. 제가 아까 인터뷰하면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네. 테테서팀 어머나 축하드려요. 지금 사실 반타작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보내주셨나 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어, 무려 5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가실 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등은요? 신홍유 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289점으로 네. 무려 50만 원의 온누리 이 상품권을 상품권을 받아가시게 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또 수상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품과 경품은 방문해서 수령하셔야 한다는 점, 상품과 경품은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한다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가해주신 모든 가족분들 참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3만 원권 드리니까요. 순위에 들지 네. 못하셨더라도 우리 효문화진흥원 한번 우리 3만 방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위 팀 연결이 되나요? 바라는구나. 일단 시장 소감도 너무 궁금하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네.
여기요? 축하드립니다. 잘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등 하셨습니다. 아, 1등 비결 시상도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니, 아빠가 아기를 잘 봐줘서 그동안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애기 안녕. 이름이 뭐예요? 네? 애기 이름이 뭘까요? 아기 이름 지웅이요. 신지웅이요. 아, 심지웅 어린이, 심지웅의 아기죠. 반갑습니다. 안녕. 너무 안녕. 궁금하네요. 자, 1등으로 50만 원.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애기 지웅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희도 맛있는 거, 지금 또 둘째를 임신 중이라, 네. 오, 축하드립니다. 가서 가야겠네. 네, 저도 맛있는 거 먹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비율로 봤을 때 엄마가 가장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그동안 휴가를 담당해 주신 우리 280 몇 점 했어? 맛있는 거 많이 빨리 드셔야겠습니다. 289점. 고맙습니다. 190점에서 1 하다가 고맙다는 네. 메시지 좀 다만 좀 있으면 안 남겨주세요. 되니까 옆에 한 옆에 있지만 다 맞추고 늦게 한 거야. 엄청 빨리 했네.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검색 안 하고 다 하고. 애기 네, 어떻다고 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네, 사랑해요. 자,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서로 이 1등 하기까지 서로 육아도 분담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텐데 서로 고생했다고 한마디씩 덕담한 말씀 서로에게. 아버님부터 하시죠. 네, 고맙고 우리 가족 사랑해요. 사랑해요. 효문아진흥원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1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했는데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품과 경품은 방문해서 수령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 퀴즈쇼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가족들은요. 참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3만 원권을 네. 드리니까요. 순위에 들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효문화진흥원에 꼭 방문하셔서 문제 해석에 좀 계속해서 나왔던 전시관들도 한번 들려봐 주시고요. 새로운 추억도 딱 가시고 상품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휴문화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한 제2회 사랑해요 올림픽 퀴즈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